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자, 정치인들은 참 다양한 요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선거 때는 여기저기서 문어발,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면서 오리발. 네, 최근에요, 한 여당의 최고위원 되신 분이 5.18 정신이 헌법 정신에 필요하다라고 했던 대통령 말을 표 얻으려고 그냥 한 소리라고 오리발 내밀었다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요, 전두환 씨의 손자라고 밝힌 사람이 할아버지는 학살자라며 SNS를 통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에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툭튀란 말 아시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뭐가? 오늘 전두환 씨의 손자란 사람이 갑툭튀해서 SNS를 통해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근데 그 영상 때문에 오늘 전국이 지금 시끌시끌로 난리가 났어요. 먼저 어떤 영상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부터 제 가족들 포함해서 제 지인들, 제가 아는 모든 범죄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우원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용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 또한 악마이고 제 죄 포함해서 제 모든 이들의 죄들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중범죄자이고 제 죄도 밝히고 저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두환 씨의 손자라는 저분은 공인이 아니기에 일단 저희가 약하게 흐릿하게 얼굴을 흐릿하게 철회했다는 점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전두환 씨의 손자라는 사람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저러한 내용을 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 단어 중에 일단 뭐 보세요. 뭐 악마라는 단어도 일단 들어옵니다만 범죄자, 죄인 뭐 이런 표현이 막 들려요 지금.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우원 씨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네. 전우원 씨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씨의 손자고 전두환 씨의 아들인 전재용 씨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재용 씨가 결혼을 3번 했는데 첫 번째 결혼했을 때는 아이들이 없었고 두 번째 결혼했을 때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 두 번째 결혼해서 나온 둘째 아들이 전우원 씨고 세 번째 결혼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박상아 씨하고 결혼했던, 그래서 지금 전우원 씨는 박상아 씨의 아들이 아니라 박상아 씨는 새어머니고 그 전 부인한테서 나온 아들인데 네. 저 네티즌이 본인이 전우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전두환 이순자 씨하고 찍었던 어린이 사진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손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난 13일부터 이 전우원 씨 지인들이 무슨 마약 성범죄 입시 비리하고 연관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또 전두환 씨 일가에 뭐 재산 비리 등이 있다라고 하면서 폭로성 게시물들을 SNS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우원이란 사람이 저렇게 메가톤급 후폭풍이 일으킬 만한 지금 내용을 폭로를 했어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까지. 근데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씩 저렇게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런데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자, 물론 상당수 국민들은 전현 평론가님,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손자, 우리가 대한민국 정서상 어쨌든 피가 섞인 손자라는 사람이 SNS 영상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학살자다. 영웅 아니다. 범죄자일 뿐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이 전우원 씨라는 분은 할아버지 전두환 씨를 둘러싼 역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짚었지만 본인이 직접 봤던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의 누군가 나눈 대화 내용도 이 전두환 씨가 공개를 했었는데요. 본인은 이제 할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고 죄가 없다고 세뇌를 받고 자랐다라고 일단 말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다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호텔을 전부 빌려서 식사를 한다던가 스키장 리조트를 몇십 채 빌려서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할아버지 전두환 씨를 저격했는데 아마도 전두환 씨가 과거 전 재산 29만 원이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격으로 비판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사실관계가 이게 정확히 이른바 팩트냐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는 따져볼 일이지만 일단 저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장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 보는 그 갑부들 있잖아요. 갑부들의 행태잖아요. 보세요. 호텔을 전부 빌려 식사하고 가족들이 스키장 리조트를 몇십 채 아마 그 리조트가 방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방 몇십 채를 얘기한 것 같아요. 느낌에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키장 리조트를 몇십 채를 빌려서 가족 여행을 갔다. 돈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우원 씨가요, 전두환 씨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폭로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할머님 이순자 씨입니다. 이는 이동 자택이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 시설입니다. 스크린 골프 시설은 돈이 없으면 장만할 수 없지요. 골프네요. 지금 저 영상 속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성이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는데 언뜻 봐도 일단은 야외 골프장은 아니고 실내 골프장 같고 실내 골프 이른바 스크린 골프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순자 씨라고 지금 전우원 씨는 밝히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면 우측의 얼굴이 약간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봐도 이순자 씨다라고 짐작할 만한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순자 씨라고 지금 여겨지고요. 만약에 이런 설명이 없었다면 지금 시내에 있는 어느 실내 골프장이겠거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순자 씨와 연결시켜 보면 기가 막힌 사실이죠. 왜 이들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냐면 2천억 원을 국가에 내야 되거든요. 2천억 원을 추징 보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9만 원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내에서 저렇게 29만 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 분노할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실내 골프장을 갖고 있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저는 몇 명 될지 한번 세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전우원 씨가 한다는 말이 저 영상 속의 인물이 이순자 씨다. 내 할머니 이순자 씨다. 이제 이렇게 하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보세요. 할머니께서 즉 이순자 씨가 그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내 학비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학비를 지원했대요. 그러면서 연희동 자택에서 그 학비를 어떻게 지원했냐?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니들의 계좌를 사용해 돈을 보내주셨다? 이 부분이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게 물론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우원 씨의 주장을 사실이라는 그 과정은 좀 짚을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이게요 정말 냄새가 나는 방법이잖아요.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손자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나쁜 짓은 아닌데 네.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니들의 계좌를 이용했다?
이거 뭔가 냄새나는 구석이잖아요. 일단 이 손자들의 학비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학교에 다닌 이 전씨 일가가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래요? 뭐 외국인 학교든 뭐든 다 비싼 학비가 들어가는 학교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또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돈을 보탰겠죠. 그런데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돈을 붙이겠습니까? 29만 원밖에 없다고 한 순간부터는 이순자 씨가 전혀 우리나라에서 금융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9만 원이 밖에 없는 이 이순자 씨는 자신이 돈을 줄 때 다 타인 명의로 줬겠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그 돈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은행에 있는 걸 만약에 뺐다? 그러면 당장 너 29만 원밖에 없었지 하고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어딘가에 숨겨놨을 것이다. 바로 전우원 씨로 보이는 이 사람이 폭로한 게 그겁니다. 연희동 자택을 그토록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연희동 자택 안에 금고가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연희동 자택 기억하시죠? 검찰이 그것을 추징 보전하기 위해서 한번 공매에 넘깁니다. 그러자마자 전두환의 처남이 덥석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걸 압류를 해요. 검찰이. 이건 안 된다 하고 압류를 하고 또다시 공매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순자 씨와 며느리가 공매 취소 소송을 해요. 몇 년간에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정말 온갖 행태를 다 보입니다. 바로 전우원 씨가 그 이유는요. 우리 할머니가 그 집에 아마도 금고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폭로를 한 겁니다. 네. 보세요. 앞서 글쎄 연희동 저 전두환 씨 자택에 가보신 국민들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그 이순자 씨라고 전우환 씨가 주장한 그 골프 치는 영상 좀 보여줘. 저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스크린 골프 시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실 1층에 설치했겠어요? 아니죠. 지하라고 일단 추정되죠. 그럼 일단 지하가 몇 층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에 일단 있을 걸 보여요. 그리고 전우환 씨가 주장을 뭐라 했는지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연희동 자택에 숨겨진 금고 안에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했다. 여기서 어머니는 과연 자신을 낳은 전재용 씨의 둘째 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박상아 씨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는 연희동 자택에 숨겨진 금고 안에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 했다. 일단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연희동 자택을 끝까지 사수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우원 씨가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버지 전재용에 대한 폭로도 이어갔습니다. 전재용 씨에 대한 폭로부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던 저희 가족들은 어디에서 모를 돈이 계속 나와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전혜연 평론가님 보세요. 어디에서 모를 돈이 계속 나온다.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럼 이건 뭐예요? 냄새난 돈이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제 정권과 경제계가 뭐 유탁되어 있다, 불법 자금이 유통된다라는 설이 있었죠. 물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 돈이라는 주장을 보면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달리 뭔가 숨겨진 돈이 있다. 이런 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국민 여론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도 짚어주셨는데 추징금이 925억 원이 지금 미납된 상태입니다. 하하. 국가에서 낼 돈은 내지 않고 무언가 검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폭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 재산 문제가 가족 간의 불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전재용 씨의 아들이 전우원 씨인데 네. 이 전우원 씨의 주장에 따르면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 재산을 큰아빠가 다 가져갔다. 그 전재국 씨가 다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새어머니와의 사이가 더 좋지 않다. 즉 돈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불화도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공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우원 씨가 올린 영상을 쭉 제가 보고 왔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해요. 자, 이종근 평론가님도 네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아버지 전재용 씨에 대해서 이런 폭로까지 해요. 지금 미국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모 대학의 신학과정을 밟고 있어요. 3학년입니다. 전재용 씨가.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전도사 지금 생활하는 전재용 씨가 곧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한다. 왜? 여기에서 법망을 벗어나서 미국에 가서 안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내용까지도 폭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청자분들 지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왜 우리가 전두환 씨의 그 추징 보전금이 9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아직도 보전이 안 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또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건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 보전금이고요. 네. 사실상 그 아들들이 그 재산을 다 빼돌린 혐의가 계속 지금 재판에 밝혀졌었거든요. 정재용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벌금이라든지 또는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세, 포탈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아니한 그런 지금 재산들이 이 분명히 화면속에 있을 거예요. 전재용 씨예요. 전재용 씨.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전재국 씨, 그러니까 형은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출판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전재용 씨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돈들이 얽히고 설켜서 계속 조세 포탈 혐의로 몇 번씩이나 재판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우원 씨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왜 지금 하필 이 목사에 대한 수업,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그것을 받으면서 신학과를 다니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범죄 혐의다. 무슨 범죄 혐의? 저는 여전히 그 돈들, 숨겨진 돈들에 대한 그런 그 아직도 미납한 것들을 아예 미국에 가서 덮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전우원 씨가 지금 폭로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재용 씨와 박상하 씨는 어딨지? 두 사람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우원 씨는 어딨지?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용 씨의 차남이라죠. 전우원 씨는. 그리고 장남도 뉴욕에 있습니다. 두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자, 폭로를 결심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전우원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일단 자신의 할아버지가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고발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신의 아버지 전재용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우원 씨 하는 얘기가 뭐 자신의 아버지가 법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도사라는 무슨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급기야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추적으로부터 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바로 그러한 가족들의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고자 네. 내가 영상을 촬영하고 폭로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범죄 행동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네. 나 역시 죄인이고 네. 나의 죄도 달게 받을 것이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전두환 씨고 아버지가 전재용 씨라고 말하면 그게 다 사실인가? 진짜 아들인지 모르잖아. 신민석 기자님,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진짜 전재용 아들 맞나? 전재용 씨 아들 맞나?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 전재용 씨는 확인을 해줬어요?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 네, 확인을 해줬습니다. 확인을 해줬는데 그 확인하면서 모든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 핑계를 대는 건 아주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들이 아프다는 걸 잘 몰랐다. 아들이 아프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 논점을 잡아갖고 그러면서 네.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 얘기하면서 아비로서 그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번에 피해를 본 지인들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아들인 건 맞지만 아들이 아파서 우울증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 이 영상에서 전우원 씨도 본인을 이렇게 그 정신병 전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거를 예상해가지고 예, 그걸 좀 이따 말씀 저희가 네, 해볼게요. 했었는데. 일단 전재용 씨 입장만 일단 짚어볼게요. 네. 지금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들이
전우원 씨가 우울증으로 고생 많이 했다고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저 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힌 건 맞잖아요. 그죠? 밝히니까 그렇게 인정을 한 거, 인정하면서 아프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요,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 아들인 건 인정해 전재용 씨가. 근데 신민석 기자님, 앞서 스크린 골프 영상, 그 스크린 골프 치는 여성을 보면서 내 할머니 이순자 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아니 이순자 씨가 맞는지 아닌지도 좀 애매한데라고 할 텐데 그 영상에 대해서 전재용 씨는 뭐라 했습니까? 영상에 대해서 그 영상에 나온 여자분이 이순자 씨라고 직접 확인하진 않았으나 스크린 골프장이 연희동 자택에 있는 것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에 대해서는 그 자식들이 이제 그 부친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드린 거다. 근데 이제 부친이 노안으로 좀 힘들어지시면서부터는 지금 사용 안 한 지 꽤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집에 저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 인정했기 때문에 저 영상 속의 여성도 이순자 씨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종국 평론가님, 네네. 전재용 씨는 자신의 아들이 맞다는 걸 인정하면서 약간 하나 걸쳤어요. 뭐냐? 아들이 아프다.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 이걸 지금 약간 깔았어요. 네네, 저 그렇습니다. 영상에 어떤 그 뭐랄까 입장을 내면서. 네. 그러면 일단은 전우원 씨는 지금 아버지가 이런 주장을 할 거를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을 짐작이라고 또 하듯이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나올 것을 미리 알았듯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보나마나 이것을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병세로 덮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어머, 거예요. 세상에, 네. 그래서 네. 나는 물론 내가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하면서 우울증과 관련된 치료받은 내역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야, 마치 예상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우원 씨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지금 고민하고 고민 끝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지금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을 또 한번 우롱하겠지 하고 미리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응을 한 게 바로 우울증 치료에 대한 기록을 먼저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공개를 하면서 아하. 그러나 네. 이 치료 이 지금 증서에 따르면 네. 기록에 따르면 나는 지금 현재 아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었다. 과거형이다. 네. 그래서 내 말을 믿어달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면서 앞서 전우원 씨가 했던 말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뭐 퇴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쭉 써 있는 거 보세요. 자, 이거 전에 나왔던 뭐 퇴사 뭐 생각한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 자신이 뭐라고 공개했냐면 미국 뉴욕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대요. 근데 최근에 사직서를 냈대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 본인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일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혹시 회계법인 다니고 있다는 것까지 다 공개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회계법인의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밀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하. 그리고 해외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아마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과 달리 본인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처럼 회사 생활 잘하고 있었다. 따라서 내 주장도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 신빙성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우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도 5.18과 관련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족, 특히 아들 노재현 변호사는요. 5.18 국립묘지를 직접 찾아가서 참배했었고요. 거듭 사죄의 의미를 밝혔고 특히 추징금에 있어서 완납하려고 굉장히 가족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두환 씨의 가족들이 특히 전두환 씨 본인과 그 아들들이 보여준 모습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이 상반되면서 특히 더 비판 여론이 이미 가열된 바 있었습니다. 저 때가 보세요. 여러 가지 사진을 이제 공개한 거예요. 아마 자신의 어릴 때 지금 전우원 씨가 전재용 씨의 차남이라 했잖아요. 아마 형과 자신의 어릴 적 모습,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 품에 안겨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마 이제 사진을 공개한 것 같아요. 사진 여러 장을.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을 뒷받침한 거예요. 자신이 전재용 씨의 아들이 맞다는 거. 그런데 자, 김진휘 변호사님, 이 영상이 지금 전국에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 그러면 이 영상이 혹시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래? 연희동 자택에 뭔가 금고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한번 수사를 해볼까? 라는 무슨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일단 뭐 진술의 구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단초를 제공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추징금이 97년도에 이제 2,205억 원으로 이제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씨는 계속해서 전 재산이 예금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버티다가 21년도에 이제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징금이 지금 남아 있는 게 92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받았던 그 판결에 기해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 불가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추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어떤 논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관련 법안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논의도 이제 활발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역시도 이제 뭐 이번에 이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단초를 어떤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수사를 또 진행을 하던 간에 어쨌든 단초를 얻어서 법리적으로는 이 남은 추징금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징할 수 있게끔 법리 검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스크린 골프 얘기 나왔잖아요. 골프 하면은 전두환 씨가 생전에 또 전국적으로 회자가 됐던 그 영상이 있어.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진짜 책임인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총칼. 네, 명함 드릴게요. 저런 상황도 있고 골프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식들이 전재용 씨 주장에 따르면 자식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연희동 자택 글쎄 지하인지 뭐 위층인지 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희동에 스크린 골프장 설치해드린 건 맞다라고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이 영상에서요 전 의원이라는 사람은 전현평론가님 전두환 씨의 삼남 전재만 씨가 지금 미국에서 그 유명한 와인 생산 공장 있잖아요. 와이너리 운영하는데 그 미국에서 그 정도 운영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근데 그래서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로 영상을 또 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뿐만 아니에요. 자신의 일가족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범죄 행각, 마약 등등등 그런 걸 다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더 주목되는 건 전현평론가님 자기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죄값을 달게 받겠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내뱉었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이 와이너리는요, 저도 이제 와이너리에 갔다 온 분한테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아하. 근데 입이 떡 벌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보통 와이너리를 하려면은 굉장한 규모의 토지라던가 공장이라던가 또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밭이라고 하죠. 농장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천문학적 규모여야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포도밭 이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본인도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무슨 가족 간의 불화라던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지금 이곳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범죄, 특히 마약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면밀히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혐의점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또 해석이 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전 의원 씨가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전재용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재용 네네.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네. 아마 이제 모든 언론들이 일단 저 영상 속에 전우원 씨라는 사람이 전재용 씨 아들 맞냐 막 물어봤겠죠. 근데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첫 꺼내말 앞서 많이 아팠다 아들이. 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전재용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전화로 아들하고 안부 묻고 그랬대요. 잘 계시죠? 그렇게 안부 묻고 했다는 거. 근데 왜 갑자기
왜 느닷없이 그런 폭로를 하게 된 걸까? 이 대목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폭로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 진실을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29만 원에 대한 어떤 우리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때 왜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했을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또 회의가 들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가족 간의 지금 폭로 아닙니까? 가족 간의 폭로라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국가적인 어떤 그런 그 정당성이 있더라도 불편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캐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전홍원 씨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가 또는 국민들이 정말로 밝혀내야 될 사안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공성이고 공익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을 지금 뭐 중요시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일지라도 원인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들이 감추려고 했던 그런 혐의에 대해서 드러나야 되고 또 저는 전원 씨가 아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들이 나도 죄인이고 지금 가족들도 죄인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혐의로 다 입증이 돼서 이거에 다시 법적으로 처단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그렇죠. 것들이 더 드러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범죄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저는 전원 씨가 거기에 합당한 자신까지 포함해서 맞아요. 범죄자로 했으니까 합당한 그런 증거를 또다시 더 내놓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우원 씨 영상에도 향후 추가 폭로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종근 평론가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전현 평론가 이게 단순히 개인 집안의 무슨 가족 간의 진흙탕 폭로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국익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사실 전두환 씨가 사망을 하면서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혹시 덮여지는 거 아니냐, 잊혀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5.18이 다가오면 아직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는 유족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됐고요. 또 하나, 전두환 씨 일가가 이렇게 막대한 부를 만약 축적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시대에 정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순대국 팔던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땀 흘려서 이래서 번 돈은 아닐 겁니다. 뭔가 부정하게 축적된 돈, 특히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아마도 축적한 돈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쏟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잠깐의 관심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의 어떤 진실성이 담보가 된다면 수사라던가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는 쪽으로의 노력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우원 씨의 추가 폭로가 있을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앞으로 영상이 추가로 나올지 아니면 혹시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을 택할지 뉴스파이터가 안테나 바짝 세우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우환 씨만큼은 아닙니다만 오늘 또 주목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까지 취재 와주신 취재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TV에서 보던 밝은 모습과 달리 오늘 되게 무겁고 진중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어떤 일로, 무슨 일로 법원에 나오게 된 겁니까? 김진휘 변호사님. 네,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경법상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홍 씨가 이렇게 직접 이 재판에 출석을 한 건 처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홍 씨 친형 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 연예계 기획사를 운영을 하면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 61억 7천만 원가량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 씨의 그 친형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아내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4차 공판일이고요. 근데 이제 앞서 1월 달에는 3차 공판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일에는 이제 박수홍 씨의 매니저라던가 스타일리스트 등 이런 총 5명이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에 이뤄졌습니다. 네. 앞서 이제 기자들 앞에 섰던 박수홍 씨, 사실 잠깐의 예상이었지만 전현 평론가님, 짤막하게만 그냥 소감 정도 말하고 들어갈 거란 예상도 나오긴 했으나 상당히 긴 시간을 글쎄요, 기자들 앞에 서서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사실 오랜 기간 이렇게 동거동락했던 관계였던 친형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홍 씨의 마음이 많이 좀 정리됐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연예인들 사례를 제가 예전에 종종 취재하다 보면 네. 가족들이 이 연예인 한 명에 다 매달려서 거의 착취하는 것 같은 일이 종종 있는데 밝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족 문제가 터지면 이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다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문화가 한때 있었고요. 또 연예인들이 이미지가 좋아야 뭐 광고도 찍고 방송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망설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박수홍 씨가 오늘 희망이란 단어를 왜 썼냐면 본인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 주고 선의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많은 분들이 내 사례를 보면서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박수홍 씨가 용기를 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저희가 들려드렸으나 육성으로 보세요.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부양했대요. 그런데 이런 박수홍 씨의 바람이 실제 과거 방송에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왜 내가 마마보이야 그랬더니 마마보이, 형보이, 가족들 말이라면 아주 그냥 착해서. 껌뻑 죽는다는 거야. 혹시 그 하고 있는 스케줄의 몇 % 정도 엄마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죠? 우리 아버지가 그 달력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도 이제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한번 집이 가세가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졌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는 부모님 호강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걸 이루게 되니까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이 한 20년 넘었죠. 제가 이제 방송 생활한 지.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요, 사실 모든 일이 결과론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지금 저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말로 짠한 마음 느끼시는 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진휘 변호사님, 오늘 그럼 4차 공판, 오늘 재판에는 그러면 박수홍 씨 그리고 박수홍 씨만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박수홍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박수홍 씨 부모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박수홍 씨만 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보도드렸던 부분인데 그 수사 과정에서 박수홍 씨 부친이 이제 박수홍 씨 폭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증인 보호 차원에서 이제 반대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박수홍 씨만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박수홍 씨 부친 같은 경우에는 그 친형이 실제로 기소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횡령을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 계좌를 내가 관리를 했고 횡령을 하라고 사주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본인이 범인이다라고 이제 진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서 사실
사실은 이제 뭐 횡령 같은 범죄는 이제 직계 혈족이 사실은 이제 횡령을 범할 경우에 처벌이 안 되는 그런 친족상돌의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서 이 부친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부친이 박수홍 씨의 어떤 인터넷 뱅킹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그런 아이디가 이제 박수홍 씨 친형의 이제 부부가 낳은 그 자식들의 생일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계약 이제 통장을 뭔가 개설하거나 해지할 때 서명을 한 게 사실은 이 부친이 아니라 그 친형 부부의 필체랑 동일하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이제 친형 부부가 기소가 된 겁니다. 아하.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그 세간의 관심을 끄는 중요 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도 방청 신청해서 이제 그 재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그 재판정에서 박수홍 씨하고 친형 부부가 딱 대면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일단은 보긴 봤습니다. 뭐 어허. 대변이라는 의미가 뭐 가까이서 마주봤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재판정에 박수홍 씨는 증인으로 나갔고 증인석에 앉았고 형과 형수는 피고인석에 있었기 때문에 아하. 자연스럽게 보기는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형제 제외가 네. 작년 10월 달에 검찰 조사 때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만에 다시 보게 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직접 대면했냐고 했을 때 약간 말을 애매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 네. 박수홍 씨는 형이 있는 쪽을 한 2, 3초 정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근데 형 쪽에서는 박수홍 씨를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수홍 씨가 증인석에 앉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박수홍 씨는 형 쪽을 계속 바라봤는데 형 쪽에서는 그걸 외면하고 앞쪽만 시선을 앞으로만 뒀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재판부가 박수홍 씨한테 지금 관련 내용이 많다. 다음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박수홍 씨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자들의 표현이 약간 주관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자 표현을 보면, 언론 기사 표현을 보면 그냥 본 게 아니라 물끄러미 본 게 아니라 노려봤다는 거예요. 친형 부부를. 눈에서 시체말 레이저가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심정이야. 친형 부부를 노려봤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친형 부부는 외면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 재판정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전현 평론가 일단은 재판장님의 얘기를 보면 좋든 싫든 앞으로 한 번 더 나와야겠네요. 박수홍 씨는. 그렇습니다. 이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이 뉴스파이터에 밝힌 내용을 보면 2차 증인 신문이 또 진행될 예정인데 다만 좀 약간 불만스러운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증인에게 물을 사항, 증인 신문 사항을 143개나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통상적으로 증인 신문하는 것의 4배 이상이다. 그래서 박수홍 씨의 이 법률 대리인 측이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143개나 형 측 변호인이 묻겠다라고 한 것은 그냥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박수홍 씨의 법정 출석이요. 신민석 기자님, 모르긴 몰라도 참 이분의 마음이 참 찢어졌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은 이제 최근에 결혼한 부인 김다혜 씨인데요. 김다혜 씨 같은 경우에 최근 한 13일에 이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 하나 올려가지고 그 사진이 되게 좀 또 온라인 화제됐었는데 네. 새로운 프로필,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새로운 사진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지금 사진 사진인데, 아니고 네. 이제 프로필을 촬영하는 사진 같은데 요 이 사진이군요. 사진인데 아, 네. 서로 이제 흰색 셔츠로 커플룩을 입고 뭐 웃는 모습이라든지 서로 바라보는 모습, 팔짱 낀 모습 이런 그 프로필을 촬영해가지고 올렸는데 네. 보면 굉장히 좀 정말 사실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렇지 신혼부부거든요. 신혼부부의 뭔가 다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사진이었고 이제 글을 남겼는데 서로에게 남은 1%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나쁜 것을 퍼내기보단 좋은 것을 채워가자 이런 글을 남겨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박수홍 씨가 잘 대응할 거라고 봐요. 이 재판은 재판이고 또 아내와의 어떤 신혼생활도 이 가정생활은 또 잘 행복하게 영위해 갈 거라고 또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 연예인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도 부부싸움 날 수도 있어요. 하정우 평론가님. 네, 바로 최민수 씨 이야기인데요. 네. 최민수 씨가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 중에 한 명이고 어허. 또 터프가이로 유명한 분인데 네. 바로 부인한테 용돈을 받아서 산다고 네. 용돈살이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바로 한 달에 용돈을 40만 원씩 받으면서 어머.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용돈과 별도로 카드도 있긴 한데 네. 그 카드는 심부름을 할 때 쓰는 어머. 심부름용 카드라고 합니다. 어허. 그 카드는 쓸 때마다 그 부인한테 실시간으로 뭐를 얼마를 썼는지 문자가 다 간다고 합니다. 야, 근데 솔직히 신민석 기자님 한 달 용돈 40만 원으로 이게 무슨 그 뭔가 프로젝트 제목 같아요. 한 달 용돈 40만 원으로 버티기 뭐 그런 거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용돈이라는 개념이 되게 다른 게 네. 저희 직장인들은 무슨 교통비, 네. 식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용돈의 개념인데 매니저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가면 이제 밥이 나오고 뭐 이러면 이제 40만 원 가능해지고 이게 이제 왜냐면 고정 비용 지출이 없는 용돈이기 때문에 이제 네. 일반 직장인과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다고 해도 유명 연예인이고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기 때문에 후배들도 많고 이렇게 이런저런 자리가 많을 텐데 40만 원이 적은 편인데 방송에서 탁태훈 씨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본인이 한 번에 이제 그 보세 옷가게에서 옷을 보고 있는데 부릉부릉 소리 나서 봤더니 바이크를 타고 온 최민수 씨였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오셔가지고 막 10,000원짜리 옷을 고르길래 일부러 좀 모른 척하다가 나중에 인사를 했더니 나 그냥 여기 아는 동생이 하는 가게에서 그냥 구경 온 거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먼저 가라고 해서 나온 다음에 봤더니 그 열심히 또 그 10,000원짜리 옷을 사고 있더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용돈이 40만 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최민수 씨 말로는 25년째 40만 원을 받고 있다. 이 발언에서 약간 그래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좀 올려주긴 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상징적인 의미의 금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짜 2년 5개월도 아니고 25년째 40만 원을 용돈으로 받는데요. 한 달에. 그런데 40만 원을 용돈을 주는 이유가 있대요. 그걸 아내분 강주은 씨가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 한 달에 주는 용돈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40만 원. 40만 원. 그렇죠. 이게 30이었는데 이제 올라간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 전에 많은 빚이 있었어요, 남편이. 2억 5천이 처음에 그때 당시 93년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 보니까. 18년 동안 옆에 계셨던 분이 또 있었어요. 이제 관리도 하고 뭐 일도 봐주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분만 혼자만 하더라도 10억 통장도 갖고 가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받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갖고 가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통장 그거 그래도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닐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준아,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불행한 거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40억은 뭐 어림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빚이 있었고 그걸 또 이제 과정에서 또 아내분의 역할이 컸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요. 이종건 평론가님. 네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뭐 최민수 씨가 뭐 국내 내로를 하는 뭐 톱스타 배우고 합니다만 참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내 참 잘 만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아내 참 잘 만났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강준 씨가 이렇게 예능이라든지 토크쇼에 자주 나와서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참 강준 씨 잘 만났구나, 강준 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럴 겁니다. 네. 저는 최민수 씨 보면서 언제나 떠오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뭘까요? 조용필 씨의 네. 킬리만자로의 표범입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그런 뭐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집안의 고양이처럼 길들일 수 있는 여자는 역시 강준 씨밖에 없었겠다. 순한 양이 됐어요, 진짜 최민수 씨가.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연을 앞서 들으셨지만 김준희 변호사님 왜 40만 원인가 처음엔 궁금했는데 저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궁금증은 풀리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사연이 있었던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최민수 씨께서 이거랑 동일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민수 씨 얘기에 따르면 93년에 최민수 씨가 지인한테 이제 40억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요? 근데 이제 지금도 40억 굉장히 큰 돈이지만 90년대에 4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죠. 대박. 그래서 이제 최민수 씨도 이제 빌려준 돈이 40억보다 더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민수 씨가 이제 그 신혼 때 강주은 씨한테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주은 씨가 당연히 그 돈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최민수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빚진 사람이 더 힘들고 불행한 거다. 돈은 앞으로 또 벌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주은 씨는 신혼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최민수 씨는 정말 이제 바위 같은 남자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힘들 줄 몰랐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구경도 못 해본 빚이 튀어나오면 아내 앞에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돈이란 건 말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최민수 씨가. 그 최민수 씨 하면 모래시계에서 얼마나 터프가이로 나옵니까? 뭐 나 떨고 있니 이런 유명 대사로 나오는데, 사실 저는 40억 날렸다면 손이 후덜덜 떨릴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게 내 일이든 내 배우자의 일이든. 근데 강주은 씨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 아까 바위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 생각하면 한편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남편이 고맙다. 이 정도면 거의 도인의 경지에 올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최민수 씨가 이 아내 강주은 씨에 대해서 이게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폭로를 또 했습니다. 뭔데요? 뭐라고 했냐? 네. 우리 사이가 서로 쿨하다. 왜냐? 내 부인도 나름대로 큰 돈을 주식에서 한 번에 날린 적이 있다. 우리가 왜 그냥 도끼인 개긴 서로 봐주자라는 관계라는 네. 것을 했는데, 어쨌든 뭐 두 분이 합의가 돼서 큰 다툼 없이 사는 모습을 보이니까 보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아이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둘이 잘 사니까 됐다 이렇게 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 그 아들 말고 진짜 큰 아들 한 명 더 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신민수 기자님. 예, 뭐 역시 강준 씨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아들이 셋이 있다. 근데 지금 이제 큰 아들이 최민수 씨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보통 제 주변에도 대부분 이렇거든요. 대부분 네. 뭐 남편들이 다 아들로 살아가는데, 네. 이제 지금은 큰 아들인데 이제 둘째가 사춘기 중2병 지나면 둘째로 밀리고 우와. 막내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제 주변에 봐가지고 네. 최민수 씨도 어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진짜 신혼 때 지금 뭐 과거 생활도 뭐 나옵니다만, 전현 평론가님, 과거 신혼 때 뭐 남편의 지인과 셋이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강지훈 씨의 SNS나 이런 논란 사연을 보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 최민수 씨가 왜 모르는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네. 셋이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앵커님은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살죠, 이거. 아, 이거 네. 정말 힘든 거고 저도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 최민수 씨의 친구였다고 해요. 셋이 3개월 정도를 함께 살아서 이분이 한 번은 감기에 걸렸는데 네. 남편이 뭐라고 했냐? 저 형이 아프니까 좀 잘 챙겨줘, 이렇게 아하. 신혼 상태 아내에게 말했다는 건데, 네. 강주현 씨가 이번엔 좀 정색을 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건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나는 오빠랑 결혼했는데 오빠 친구랑 결혼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최민수 씨가 그때서야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그날 당장 친구를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꼭 이렇게 정색하고 말해줘야 알 수 있는 상황인지는 조금 의문이긴 네. 합니다. 사실 최민수 씨 아내 강주은 씨도 지금 미모도 참 출중하잖아. 여전히 미인대 출신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진짜 최민수 씨도 전성기 시절은 카리스마도 있좀 정말 멋져서 한번 그때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민수 씨 과거 영화 있어요? 과거 영화 좀 보여주세요. 아저씨도 형사야? 그래. 형사는 왜 그렇게 똑같은 것만 계속 물어보고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지. 범인이 우기나 흉기 등을 가지고 왕 명령에 불응할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참이지. 야, 정신 죽여, 자식아.
지금은 최민수 씨가 강주은 씨 만나 순한 양이 됐습니다만 당시엔 정말 터프가의 대명사 아니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최민수 씨 과거에 정말 터프가의 대명사였었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런 대사를 대박 옛날에 사건. 수많은 남성들이 다 외우고 따라할 정도로 수십 년 동안 네. 그러한 터프가의 대명사여서 일종의 남성들의 로망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로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한 달에 용돈을 수십만 원 단위로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한테 공감을 주는 대상, 네. 많은 남성들한테 안도감을 주는 대상. 그러니까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안도감을 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대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강주은 씨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 대학 때 사진 보면 우린 이미 서로 닮아 있었다. 최민수 씨의 인생의 기적은 바로 나다. 아직도 이렇게 애틋한 부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부부들이 좀 이렇게 덤덤하게 대면대면하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부가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해서 애틋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네. 이거는 여전히 많은 부부들한테 로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최민수 씨와 강주은 씨 보면 부부를 넘어서 친구, 동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앞으로의 또 알콩달콩한 모습도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병원에서 낳은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건은 종종 접합니다만 아이를 낳은 산모가 사라져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지난 1일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아기를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태어났는데 보통 아이를 데려가야 맞잖아요. 근데 네. 아이를 혼자 두고 가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뭐 산후조리해야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곧 아이 찾으러 올게요 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종적을 감춰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두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김진휘 변호사님 세상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산모가 이제 떠난 다음에 누군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산모가 아니라 전혀 다른 30대 여성이었고요. 어머. 이 30대 여성이 자기가 이제 아이 엄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여성은 이 아이가 내 호적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엄마인 척을 계속 했다는 건데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산모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병원 관계자는 이 30대 여성이 산모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수상히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재근 평론가님, 저 병원 관계자의 그 눈썰미가 아니었으면 정말 허투루 이 일을 업무를 처리했으면 내 데려가서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마터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요즘 병원에 뭐 환자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또 사람 얼굴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선 이 여성이 그 아기의 법적인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실제로 아기를 낳은 산모 있잖아요. 네. 그 산모가 애초에 이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나온 여성의 이름으로 그 여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서 그 남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던 거예요. 어머. 입원도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 그 아기의 출생신고도 그 나중에 나온 그 여성의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던 거예요. 어머. 그리고 나서 진짜 산모는 사라졌던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낳은 아이를 남의 호적에 올린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진희 변호사님?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달아난 산모를 추적을 해서 결국에는 이 지금 달아난 산모의 인적사항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대리 출산 지금 그런 사건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 달아난 산모하고 그다음에 그 엄마인 척하는 30대 여성 조사를 해서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또 아이를 이제 금전을 주고받으면서 혹시라도 영아 매매를 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까지 지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영아 매매죄도 이제 산모도 그렇고 네. 30대 여성도 그렇고 다 성립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산모 같은 경우에는 영아 유기죄가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하하. 진짜 이런 무슨 영화 같은 일입니까?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되면 이거는 밝혀내지 않으면요 혹시라도 이거는 악용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수사경에 밝혀내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리 출산 의혹이 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분위기 바꿔볼게요. 최근에 전현 평론가님
대학생들 사이에서 뭐 유행하는 게 있다는데 뭘까요? 예, 대학가에서 갑자기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왜 대형마트 세일한다 그러면 문 열자마자 네. 와르르 줄 섰다가 맞아요, 뛰어가는데요. 네. 대학가에서 이런 현상 왜 나왔을까요? 영상 같이 뭐 보시겠습니다. 축제 기간이 뭐예요? 자, 오전 7시 50분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 앞 모습인데요. 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어머. 왜일까요? 이른 시간부터 학생들이 찾은 이유, 오전 8시부터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1,000원 급식을 어머. 먹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요? 식권 단 20분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선착순 100명이래요. 100인분만 1,000원이래요. 세상에 선착순. 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고민하고 있었던 식사를 간단하게 1,000원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출 내역을 보는데 1,000원이니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먹고 오늘도 온 거예요. 아침 먹으려고 왔는데 식수가 일찍 끝나버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아쉬웠고요. 뭐 내일부터도 계속 찾아서 먹을 예정입니다. 야, 요즘처럼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저 대박! 한 끼 1,000원이에요, 신민수 기자님! 네, 저는 한 끼 1,000원도 놀랍지만 저런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아침을 먹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랍게 다가오고 네. 요즘에 밖에서 그냥 먹으면 예전에 7, 8천 원이었는데 요즘엔 9천 원, 만 원, 그러니까 아마 지금 평균 9천 원은 되는 것 같고. 뭐 비빔밥도 평균 10,000원 넘었어요, 네. 하루에 2끼씩 먹는다고 치면 한 달이면 제가 9천 원을 계산하니까 36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최민수 씨 한 달 용돈으로. 최민수 씨 한 달 용돈 육박이에요, 진짜. 전재산 29만 원으로는 한 달 밥도 못 먹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1,000원에 싸게 해주면 학생들 부담도 덜어주고 네. 학생들 아침밥 먹게 해준다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근데 학교 측은 이렇게 운영해도 괜찮을까요? 재정적으로 어떻습니까? 하재건 평론가님. 이게 지원비가 나오는 사업인데요.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정원이라는 곳에서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취지가 뭐냐면 쌀 소비를 늘리자. 그리고 20대 청년들의 아침을 챙겨주자라는 취지로 각 대학에 한 끼당 1,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받은 대학 측에서 추가로 더 부담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학생은 1,000원만 내도 되도록. 이거를 지금 경희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네. 이런 대학들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40초 정도 드릴게요. 근데 줄 서서 먹는 학생들 부지런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짠해요. 부모님들 보시면 얼마나 짠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인원이 다 달라요. 경희대는 100명이고요. 다른 대학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희대 100명이 1,000명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100명, 아침에 정말 굶고 나온 사람이 100명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학이 이렇게 1,000원의 아침 밥상이 완전히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다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맞아요. 한국인은 뭐예요? 밥심이잖아요. 밥에 인색하지 말아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배를 골지 않고 열심히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